사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새롭게 하지 말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실 많은 일들은 오히려 자존감을 낮추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는 자존감이란 무엇인지, 또 자존감이 낮으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좀 자존감을 높여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개그맨 김정구 씨가 자존감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 이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리셨는데, 거기에 또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영상이니까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데요. 설명도 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런 것도 더 추가로 얘기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시는 건 본인을 위해 정성 들여 요리를 해라 라는 겁니다. 귀한 사람한테 대접하듯 이렇게 하라는 건데요. 이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본능을 충족하는 일이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이죠.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요거는 진료실에서 듣기도 하고 저도 권유를 드리는 그런 얘기예요. 기억이 나는 게 운동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는 것 자체도 좋았지만 이 식단 관리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막 아무렇게나 인스턴트 식품 드시다가 칼로리 이런 건 좀 비록 제한이 되더라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먹다 보니까 나 스스로를 위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것 자체가 참 기분이 좋아지더라 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 일리가 있네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정성 들여서 요리하는 것도 좋은데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요리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진짜 어려우시다면 그냥 김밥 하나를 먹더라도 혹은 인스턴트를 드시더라도 맛있게 꼭꼭 씹어서 드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라면 그냥 먹다 보면 그냥 스마트폰 보면서 대충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먹을 때가 많은데요. 90% 이상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여기 음식에 집중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조차도 그냥 흘려보내는 셈이 되잖아요. 나를 좀 위하는 마음으로 좀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신 내용은 행동계획표를 짜서 실천에 옮겨봐라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 위주로 된 행동계획표를 짜라 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인생에 작은 성공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보통 성공하면은 뭔가 거창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장기간 노력을 해서 달성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이렇게 소소한 목표들을 세우고 그거를 달성하는 기쁨이 인생을 좀 더 충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주로 권유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책을 몇 페이지 읽는다 라든지 점심시간에 나가서 5분간 스트레칭을 한다 라든지, 그러니까 이루기 어려운 목표가 아니라 정말 일상생활에서 어디 가지 않아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이분께서 영상에서 소개해 주신 내용들은 유튜브 보기, 차 마시기, 캔들 켜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그런 특별히 뭔가 준비하지 않아도 바로 내가 실행에 옮길 수 있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기 끝까지 하시면 굉장히 힘든 일을 해내신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사치를 해라 라는 겁니다. 싼 것도 괜찮고, 이분께서는 생필품은 제외하라 라고 하셔서 어떤 슬리퍼, 우디 인형 이런 걸 산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스스로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고, 또 행복감이 자존감을 높여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자신을 위한 선물을 주라는 거에 동의합니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많은 걸 퍼줄 때가 많고요. 그러면서 스스로한테는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퍼주는 만큼 돌아오지도 않고요. 그런 만큼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한테 보상하는 게 필요한데, 이 선물하기가 그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생필품도 사실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이 생필품 꼭 필요한 것도 혹시 못 사면서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필요한 건, 작은 것, 나를 위한 거면 어떤 것이든지 좋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본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본인을 칭찬해도 부족한데 자꾸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점을 이야기해보라 라고 하면은 술술술 나오는데, 장점,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뭔가 그런 것들은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찾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진료실에 만나 제가 봐도 짧게 이야기를 나눠도 분명히 장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본인은 그거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떠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 밖에 내게 되면은 그게 다시 부메랑처럼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기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처를 주고 자존감을 낮추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신 건 이제 좋아하는 어떤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라 라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보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만한, 이제 본인이 좋아할 만한, 좋아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라,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이 김영하 작가가 얘기했던 이 호캉스가 대세인지 왜 대세인지에 대한 그 이유랑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호텔에는 일상에 있는 근심 걱정이 없다. 빨래하고 청소할 일도 없고요. 또 오래 살아온 공간, 집에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선 편히 쉴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호텔에 들어가는 순간 일상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한테 온전히 집중하고 쉴 수 있기 때문에 호캉스가 좋다. 그래서 많이 한다라는 건데, 자존감에서 자기 안정감이 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인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지된다는 그 느낌인데요. 이런 자기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좋아하는 공간, 그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과 의사에게 들은 내용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서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면은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할 거다라는 내용이죠. 사실 남에게 의존한 자존감이라는 말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존감이라는 건 스스로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인데 그거를 남의 힘을 빌려서 한다는 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비싼 옷,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랑 관계없이 내 자신은 소중하고 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믿음이 바로 자존감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한 안정감을 얻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런 거는 사실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요. 너무 힘들 때 위로받고 공감받고 하는 것들도 좋지만,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스스로가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새롭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 드려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실 많은 일들은 오히려 자존감을 낮추게 됩니다. 특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찾으신 분들은 뭘 해도 잘 안 돼요. 무엇을 새롭게 하기보다는 지금 하고 그냥 계시는 거,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영상을 그래도 여기까지 봤구나. 그리고 지금 뭔가 보고 따라하고 있네. 잘했어. 댓글에도 오늘 잘한 거 하나씩 좀 적어주세요. 네, 더해서 칭찬 일기를 적어보는 것도 좋고요. 자기 자신이 오늘 하루 동안 좀 잘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버터플라이 허그라고 해서 양팔을 교차시켜서 스스로를 감싸 안고 토닥토닥 오늘 수고했어 라고 이야기해주는 방법도 저희가 권유를 드리는 방법인데, 이게 조금 어색하고 사실은 제가 하면서도 조금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마음이 힘들 때 한다라고 하면은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이 김정구 씨가 이야기해 주신 방법, 그리고 저희가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렵지가 않은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또 직접 해보려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도움이 될까? 정말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만 하거나, 혹은 해보고 난 뒤에 뭐야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은데 라 하시더라도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나는 이렇게 자존감을 유지한다, 이렇게 높인다 라는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희가 자존감,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 그리고 자존감을 어떻게 높이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하신 거에 인정하고 칭찬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